그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산을 타고 내려오던 때였지요. 저는 마당에 김장 배추를 널고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차서 손이 시렸네요. 그때였어요. 마을 입구에서 누가 천천히 걸어오더군요. 먼 발치인데도 가슴이 움찔했어요. 걸음걸이가 익숙했거든요. 저는 망설였어요. 잘못 보면 안 되니까요. 그래도 눈이 자꾸 따라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 사람의 발끝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자 제 숨이 턱 막혔어요. 도현이 맞니? 제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아니라고 하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쪽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동자. 제가 가장 잘 아는 눈이었어요. 엄마인가요? 그 말에 다리가 풀렸어요. 저는 마루 끝에 주저앉았지요. 기적 같았어요. 그리던 아이가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도현은 마을 사람들 시선을 느끼며 서 있었어요.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지요. 저는 그걸 보고 마음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저는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현은 살짝 몸을 빼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기억 잘 안 나요. 죄송해요. 그 말에 눈앞이 아득했네요. 주민 몇이 모여들었어요. 어머, 저 친구 아니야? 돌아온 거야? 그 아들.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돌았어요. 저는 차마 아들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도현 얼굴이 긴장으로 딱 굳어 있었지요. 그 표정. 저는 그 표정이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어요. 불안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론 지나치게 침착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선 집으로 가자.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마을 공터 쪽을 쳐다보더군요.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했어요.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요. 도현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 눈은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명확했어요. 집으로 데려오는 길. 도현은 말이 없었어요. 바람만 스치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아들의 옆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표정은 희미했지만 눈밑 그림자는 선명했어요. 배고프지? 죽이라도 끓일게. 그 말에도 도현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현관 앞에 놓인 신발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피해 지나갔어요. 기억이 없다면 저렇게 발걸음을 정확히 옮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이 마음에 걸렸어요. 방에 들어간 도현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 시선이 묘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 같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특히 책장 앞에서 멈췄을 때 몇 초 동안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 도현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봤어요. 아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눈으로 다 티나는 아이라서요. 저녁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저는 혹시 몰라 솥뚜껑을 덮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그러자 도현이 잠깐 제 얼굴을 보더군요.
입술이 아주 짧게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누군가 후다닥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르겠어요. 발자국인지 바람인지. 하지만 너무 또렷했어요. 도현도 그 소리에 미세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기억이 없다던 사람이 왜 그 소리에 그렇게 예민할까요?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어둠만 고요했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누가 남긴 건지 언제 둔 건지. 손이 찬데도 종이는 따끈했어요. 종이를 펼치자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입 다물어. 아들도 다시 사라질 수 있어.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바로 뒤를 돌아봤어요. 도현은 여전히 방 안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이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는 얼굴, 말하지 않는 얼굴, 숨겨둔 말이 있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 기억 잃은 거 아니구나. 이 아이 뭔가를 알고 있구나. 그날 밤, 제 가슴은 처음 돌아왔을 때보다 더 세게 뛰고 있었어요. 기쁨보다 다른 감정이 앞서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도현아, 너 왜 이렇게 돌아온 거니? 그날 저녁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도현은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손을 무릎에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죽을 끓고 있었어요. 냄비 김이 오르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네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누가 인기척을 냈어요. 노크도 아니고 발끝으로 바닥을 스치는 소리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살며시 문을 열어봤지요. 거기 주민 둘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너무 밝은 표정이었어요. 미자 씨 들었어. 아들 왔다며. 기적이지 뭐. 축하해. 말은 따뜻했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도망치듯 왔다가 집안을 쓱 훑고 발을 돌리더군요. 저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불편했어요. 저녁을 먹일 시간이라 도현을 불렀어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도현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살짝 굽은 어깨. 하지만 발걸음이 너무 정확했어요. 저는 물그릇을 내밀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 그런데 도현은 물그릇이 뜨겁다는 걸 잡기도 전에 알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손 위치를 바꿨거든요. 저는 그것도 봤어요. 그렇게 조용히 한 숟가락을 먹을 때 누가 또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들렸죠. 미자 형님, 숟가락 좀 빌립시다. 평소에 말도 안 섞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현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하얘졌어요. 그리고는 저기 그갑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주랭랑을 쳤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손등이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봤어요. 기억이 없다는데 왜 저 사람을 보고 저렇게 반응할까요? 저녁이 끝나고 저는 방에서 나오는 도현을 보며 말했어요. 잠 좀 자봐. 피곤할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아주 천천히 닫더군요. 그리고
문틈으로 마루 쪽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저는 그 순간 또 목이 말라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부엌 불을 켰어요.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살짝 삐걱 소리가 났어요. 저는 문틈을 봤어요. 도현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달빛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눈, 기억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 누군가를 경계하는 눈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큰 기침을 했어요. 도현은 놀라면서도 표정을 바로 정리했어요. 너무 빠르게요. 잠이 안 와서요. 그 말투가 너무 차분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편하게 해. 도현은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다시 살폈어요.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구나. 그날 새벽, 마루로 나가보니 문 앞에 작은 발자국이 있었어요. 신발 바닥에 흙이 묻은 흔적. 밤에 비가 안 왔는데 흙이 왜?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창문 아래 어른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누가 창문을 잡고 안을 들여다본 흔적이었어요. 도현 방 창문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어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도현이 돌아온 집을 몰래 훔쳐보는 걸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마을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얼굴이 이상했어요. 너무 밝고, 너무 과하고, 너무 불편한 친절이었어요. 어디선가 수군거림도 들렸어요. 기억 못한다더라. 그게 진짜겠어?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거겠지. 저는 그 말들이 귀에 그대로 박혔어요. 넘어가길 바란다니. 무엇을? 누가? 왜? 집에 돌아오자 도현은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 얇았어요. 입꼬리만 올리고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다가가 살짝 물었어요. 괜찮아? 도현은 아주 짧게 답했어요. 네. 하지만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끝에 진흙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밤에 누가 창을 만지던 그 시간, 도현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집 안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저는 숨도 못 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얘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니? 그날 오후였어요. 햇볕이 밝은데 바람은 유난히 싸했어요. 저는 마루를 쓸고 있었어요. 도현은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보더군요. 그런데 골목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낯설었어요. 서둘러 걷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멈추는 소리. 저는 빗자루를 멈췄어요. 창문 틈으로 보이더군요. 마을 대표라는 양반이 집 앞에서 두리번거렸어요. 도현이 나타난 뒤부터 그 사람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집 앞까지 온 거예요. 문을 열자 그 사람은 벌떡 놀라더군요. 아이고 미자 씨, 혹시 아드님 계신가 해서 말투가 어색했어요.
입꼬리는 올랐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대충 웃었어요. 방에 있지요.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뛰다시피 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왜 다들 도현만 보면 도망칠까요? 기억 잃은 아이한테 왜 그렇게 예민할까요? 마루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방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도현이 나왔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방금 누구 왔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말려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마을 대표 말이야. 그 순간 도현의 시선이 멈췄어요. 아주 짧게. 그런데 그 눈빛은 분명히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기억 안 난다면서? 도현은 바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얼굴이 익숙한 것 같아서요. 그 말 너무 빨랐어요. 너무 정확했어요. 기억 잃은 사람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문장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현의 발끝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도현에게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마을 공터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거든요. 가보니 몇몇 주민이 모여 작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미자 씨 왔다. 누가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날씨 참 좋네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 얼굴을 피했어요. 그리고 서로 눈만 주고받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아니, 누구를 두려워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등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달린 듯한 흙 자국만 길게 끌려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도현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창 쪽으로 두고 팔을 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자세를 풀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혼자 있었어? 도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 발등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방 바닥은 깨끗한데 발등에만 흙. 아침에 본 그 흙자국과 색이 똑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숨을 조심히 골랐지요. 저녁이 지나고 밤이 되자 도현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어요. 마루 쪽이 보이는 만큼만요. 저는 모르는 척 불을 끄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살짝 뒤돌아봤어요. 문틈 사이로 도현의 눈이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어요. 숨을 조이고 귀를 기울이는 눈. 저는 속삭였어요. 이 아이, 기억 잃은 거 아니다. 그러다 갑자기 밖에서 작은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났어요. 도현의 눈이 순간 크게 열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기억 잃은 사람이라면 그 소리에 왜 저렇게 반응할까요? 도현은 창문을 살짝 열더니 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춥지 않아? 도현은 놀라면서도 바로 표정을 정리했어요. 너무 빠르게요.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 말투, 차분한 목소리,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었어요. 밤이 다시 깊어졌어요. 저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문틈 사이로 아주 약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도현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누운 자세로 살짝 목을 돌렸어요. 방문이 조금 더 열려 있었거든요. 도현은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그걸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주운 그 협박 쪽지. 분명 제가 서랍에 넣어두었는데요. 도현이 그걸 왜 보고 있는 걸까요? 기억이 없다면서 왜 그 쪽지를 밤새 붙잡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말을 잃은 거구나.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숨이 막힐 만큼 긴장됐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얘야, 너 나한테 말하려고 돌아온 거니? 아침 공기가 괜히 무거웠어요. 햇볕은 좋은데 집안은 으스스했지요. 저는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마루가 보였어요. 도현이 멍하니 앉아 손가락만 굳게 틀고 있었어요. 그때 골목에서 차바퀴 끌리는 소리가 길게 들렸어요. 도현이 번쩍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또 왔네.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기억을 잃은 애가 왜 또라고 할까요? 뭐가 왔어? 조용히 물었지요. 도현은 얼른 표정을 바꿨어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냥요. 차 소리가 익숙한 것 같아서요. 말은 그런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굽혀져 있었어요. 전혀 익숙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마당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열기도 전에 누군지 알았어요. 동네 대표, 마을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어요. 입은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미자 씨, 안부 보려고 들렀어요. 아드님 정신은 좀 어때요? 말끝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왜 정신을 먼저 물을까요? 의사 말로는 아필은 전혀 기억 못한다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대표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래요? 하나도? 그는 집안을 훑어봤어요. 도현 쪽은 아주 조심스럽게 피해서요. 그러다 슬쩍 말했어요. 혹시 산에서 있었던 일 같은 건 아무 말 안 하죠? 그 말이 제 귀에 아주 선명히 꽂혔어요. 산에서 있었던 일. 그가 먼저 꺼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애가 뭘 알아요? 기억도 없다는데. 대표는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예. 괜히 소문나면 애가 더 힘들어질까 싶어서요. 혹시 이상한 말하거든.
저한테 먼저 알려줘요. 애 걱정하는 말 같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소문나면 우리가 곤란하다. 그 말이었어요. 그가 돌아가자 집안 공기가 확 무너졌어요. 뒤돌아보니 도현이 문틈에서 대표 뒷모습을 노려보듯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제가 아는 제 아이 눈빛이 아니었어요. 아까 누군지 알겠어? 제가 물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처음 본 사람 같아요. 말은 그런데 손이 주먹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빨래를 하려고 도현이 벗어놓은 바지를 뒤졌어요. 그때였어요. 손끝에 딱딱한 게 걸렸어요. 작은 열쇠, 그리고 구겨진 종이. 식탁에 앉아 먼저 열쇠를 봤어요. 집 열쇠가 아니었어요. 창고 열쇠도 아니었어요. 모양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열쇠 홈에 흙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이번엔 종이를 펼쳤어요. 밤 11시. 뒤쪽 창고. 그리고 낯선 번호. 전화번호 같기도 하고 무슨 암호 같기도 했어요. 심장이 식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세요, 엄마? 도현이 문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데 눈동자가 열쇠와 쪽지를 꽂고 있었어요. 늦었어요. 다 봤어요. 이게 뭐냐, 도현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현이 느리게 다가왔어요. 그냥 주었어요. 너무 빠른 답이었어요. 준비된 답 같았어요. 어디서? 도현은 눈을 피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기억. 이제는 그 말이 더 이상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저는 열쇠와 쪽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기억 없는 애가 왜 밤 11시를 적고 뒤쪽 창고를 적고 열쇠를 들고 다니니. 도현의 숨이 흐트러졌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처음으로 길게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말해주나. 기대가 생겼어요.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대표였어요. 도현이 순간 입을 다물고 문 쪽을 봤어요. 눈빛이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누가 온다. 도현이 속삭였어요. 그리고 열쇠와 쪽지를 제 손에서 빼갔어요. 엄마, 아무 말하지 마요. 그 한마디가 작은 부탁 같으면서 큰 비밀 같았어요. 문 밖에서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자 씨 있어요?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문고리를 잡으며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준비했어요. 내 아들이 기억을 잃은 척 하는지 아닌지, 이 마을이 뭘 숨기는지, 그리고 도현이 왜 이 집으로 돌아온 건지. 답은 이 작은 열쇠와 구겨진 종이 한 장에 다 들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기 전 속삭였어요. 나도 이제 모르는 척 안 한다. 밤이 유난히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창고 앞. 도현은 숨이 거칠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잡았어요. 도현아, 너 지금 뭘 숨기는 거니? 도현이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말하면 둘 다 위험해요. 둘 다. 그 말이 귀에 오래 걸렸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기억, 정말 안 나는 거니? 도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긴 침묵 끝에 그 아이는 손등을 꽉 잡아당겼어요. 엄마, 제가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내가 뭘 감추든 엄마는 내 편이다. 그건 변함없다. 그 순간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우리 얼굴을 훑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끝에 멈췄어요. 소리 없이 도현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집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은 제가 나가야 해요. 그 눈빛 분명했어요. 기억을 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 그리고 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 저는 도현의 팔을 붙잡았어요. 너 그날 산에서 뭘 본 거야? 도현이 입술을 떨었어요. 한참을. 엄마, 그날 저 혼자 아니었어요. 순간 차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음침한 기척에 도현이 저를 밀어냈어요. 들어가요. 제발. 저는 문 앞에 매달리며 그 아이를 불렀어요. 도현은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속삭였어요. 엄마, 나 진짜 기억나요. 그리고 엄마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목소리. 계십니까? 잠깐 뵙고 가겠습니다. 마을 대표. 도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막기 위해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었다는 것. 밤이 깊었어요. 혜자는 불을 끄지 못했어요. 도현 방문 앞을 서성이며 숨을 고르고 또 고겠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도현이 깨어 있었어요. 혜자가 문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도현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꽉 모은 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자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이 가슴을 찔렀어요. 도현이 낮게 물었어요. 아까 그 사람들 누구예요? 혜자는 대답을 피했어요. 마을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도현은 알았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찾는 사람들 있어요. 혜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잊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너를 찾아? 혜자의 목이 갈라졌어요. 도현이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 그날 봤어요. 5년 전, 모든 게 시작된 그날. 혜자의 심장이 멈췄어요. 뭘 봤는데? 잠시 침묵 후, 도현이 말했어요. 아버지 산소 파고 있던 사람들. 혜자는 숨을 삼켰어요. 유물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붙잡혀 갔어요. 그는 손을 떨었어요. 그날의 공포가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혜자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도현이 움찔했어요. 괜찮아, 엄마야. 도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내가 기억 잃은 척한 이유 말할게요. 혜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 사람들이 엄마도 죽인다고 했어요. 혜자의 등골이 식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척하면 엄마까지 위험하대요. 도현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지키려고 기억 잃은 척했어요. 혜자는 무너졌어요. 그를 꽉 안았어요. 도현아, 혼자 왜 버텼어? 도현이 눈을 감았어요. 엄마, 이제 도망가요.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혜자는 숨을 멈췄어요. 도망가긴 왜? 도현이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젖혔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검은 차 한 대. 도현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그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혜자의 다리가 풀렸어요. 도현이 뒤돌아섰어요. 그의 눈빛이 5년 전의 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엄마, 한 걸음 다가왔어요. 이제 제가 지켜요. 집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도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승합차가 멀어지자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길게 울렸어요. 도현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그 아이 얼굴을 보자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두 손으로 그 아이를 붙잡았어요. 도현아, 이제 숨기지 마. 너 혼자 두지 않을게. 도현은 잠시 눈을 감더니 내 손을 조심히 감싸 주었어요. 그 손이 아주 많이 떨렸어요. 엄마, 저도 이제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밤 공기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헤어졌는지, 얼마나 오래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그 순간에야 서로 알게 됐어요. 나는 도현을 끌어안았어요. 그 아이 어깨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도현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아이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몰라요. 밤이 깊어가고 공기가 바뀌고 발밑 그림자가 짧아지도록 우리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아주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알아버렸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함께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삶이 그날 밤 조용히 열렸습니다.